나의 욕구, 욕망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마치 진짜 한국 축구가 위기니까 내가 큰맘 먹고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혼자서 감정적으로 인생 기술이사가 그러니까요. 결정을 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오케이. 이거는 협회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맞아요. 이 조직을 바뀔 맞아요. 수가 없어요. 협회장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좀 강하게 얘기하더구만. 그런데 자기 대해서는 내로남불인 거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기적인 선수들은 필요 없다. 근데 마지막에 울산 팬들 거기서는 너무 죄송하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기적인 거거든. 사실 제가 어제 울산 갔다 왔는데 네. 형도 오랜만에 뵀는데 울산에 홍명보 감독의 일종의 고별전이 될지 몰랐지만 고별전을 보러 취재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다른 분들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네네. 아 근데 이런 날이 된 거야. 그리고 막 취재 신청 막 50명이 했다 그러고 내가 전날 담당자 전화해서 아니 저희 죄송한데 다음에 뵈도 됩니다. 아, 너무 바쁘시대요. 아니야 그냥 오세요. 울산에서. 울산에서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갔더니 야 진짜 울산에서 A매치 하는 줄 알았어. A매치. 급이지. A매치 하는 줄 당연히 알았어. 그런 분위기겠지. 근데 하늘이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재밌게 라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이정효네. 이정효 감독을 와서 절대 들러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 오늘 저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K리그 100경기인데 저번 경기까지 49승 했습니다. 50승 하겠습니다. 50승 했네. 50승 하고 가였어요. 50승을 했고 이정효 감독이 말한 것처럼 들러리는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 어제 주인공은 KFA 정몽규 회장 이임생 위원장인가요? 기술이사. 기술이사 그리고 이제 홍명보 홍명보 감독인데 감독이었죠. 위원장이라 그러더라고. 아. 이임새 위원장. 이임생 기술이사지. 기술발전이사. 기술발전이사. 네. 그리고 이제 홍 감독은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홍 감독이었고 오늘은 홍 전 감독이 되셔가지고 네. 아침에 울산 구단하고 어제 끝나고 잠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팬들이 정말 완강한 걸 보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아침에 바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아 이거 그냥 안 또 되겠다. 주말까지 해보면 지금 울산도 어쨌든 순위도 밀렸고 포항이 또 1위가 됐잖아요. 이제 최근에 구상자도 많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사단에 찾아내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만약의 경우 홍명보 감독 떠날 때 그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구단 욕 많이 듣습니다. 팬들에게 신의와 양심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감독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 때 성대에게 해준다? 이거는 당연히 욕들을 지시해요. 이게 다 며칠 동안에 한 인물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저는 저번 주에 한 인물. 한 인물이죠. 중심에는 한 인물 있죠. 그러니까 한 인물과 한 조직, 단체. 단체와 조직에 대한 문제지. 이거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주말에 왔잖아요. 일요일에 문자가 저한테 이제 KFA 등록 기자니까 문자가 오는데 난 잘못 보낸 줄 알았어. 그 당시 홍보팀 이름으로 써 있어요. 그때 그분 이름이 뜨는데 주말에 KF에서 나한테 보낼 메시지가 있나? 딱 보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도 아니고 내정이야. 그리고 이제 그 한 시간 내에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형은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들었을 때? 나는 월요일 날 휴가를 좀 길게 갔다 왔다가 음. 대표팀은 그 외국인 감독 쪽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도 결국은 뭐 7월 한 중순 이전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 그냥 그런 마음이었지. 근데 깜짝 놀랐지 나도. 그러고 나서 그 어제 인터뷰를 다시 유튜브로 그 홍명보 감독 인터뷰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 그 전 인터뷰. 아니 경기 어제 끝나고. 인터뷰. 어제 인터뷰. 아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 그때.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질문들을 받더라고. 쭉 다 봤어. 근데 처음에 뭐 MIK 얘기를 하더라고. 메디 인 코리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내가 휴가하기 전에 뭐 그게 발표했다고 그런 거를 들은 적은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그거를 보질 않았거든. 그래서 MIK가 뭐였지? 하고 이번에 그래서 그걸 유튜브를 다시 봤지. 쭉 자세히 들은 거지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협회는 기본적으로 행정 실무 쪽에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동기부여를 갖고 여전히 뭔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밑에 있어. 인재들이지. 그동안의 그 일종의 구태에 의해 계속 진행돼 왔던 결정권자들의 무리들 일종의 거기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야. 다 따로 놀아. 따로 노는 이 조직이라는 게 그 얘기도 그거야. MIK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뭔가 하고 내가 봤더니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네. 한국 축구를 위한 기술 정책인 거지. 초반부터 김지훈 그 팀장이 강조하는 건 그거야. 우리 협회가 장기 플랜이 그동안 부재했다. 이거를 협회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MIK를 시작으로 장기 플랜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목적은 무엇이냐? 축구인들이 이 플랜을 따라 동참하고 신뢰를 얻고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나서 또 강조하는 게 팬들의 수준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결과도 원하지만 과정이 정말 중요해졌다.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해졌다. 이 얘기부터 다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PDF 파일도 있습니다. 소대 파일 답 줬잖아. 기자들한테도 다운 받으라고. 근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불과 보름 전이잖아. 보름 전에 그 협회 인재육성 팀장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를 윗선에서는 반대로 거꾸로 짜그리 몽땅 뭉개지는 거야. 그렇죠. 감독 선임 이런 문제로 지금 밖에 있는 현역에 있는 지도자들 축구인들이 신뢰를 얻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됐나? 완전히 엇박자가 방향이 됐지. 과정 프로세스 그렇게 강조하더니 과격됐나? 진짜 저번 심지어는 내가 거의 10년 전 이때보다도 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는 근데 보면은 그 친구가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러면 한국 축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의 모델도 또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맞아요. 발표를 했어. 그럼 한국 축구가 뭐가 문제냐라고 기술적인 자료까지도 발표를 했어. 많이 뛰고 월드컵의 평균 팀들의 수치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았다. 그리고 스프린트가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확연히 떨어지는 이 육각형에서의 그래프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빌드업 전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두 번째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매우 떨어졌다. 이게 기술 보고서에 나와. 그걸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표팀 감독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내가 보면 밑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고. 맞아요. 그 근데- 보고서대로면 홍명보 감독을 뽑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홍명보 그러면 감독을 뽑은 이유에서 정반대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한 플랜을 나름 밑에 직원들도 또 이렇게 같이 협심해서 만들었다.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나눠줬다고 싶으면 그러면 그 플랜대로 진행이 되려면 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카우팅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박주호 선수나 이런 분데스리가 군에 있는 커넥션 말고 다른 영역에서 좋은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충분히 좋은 감독군들의 후보를 우리가 그 발표했던 그거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과정의 프로세스에서의 정상적인 부분이겠지. 순서대로 간다면. 근데 보면 그런 거는 따로 발표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 위에서는 진짜 8, 90년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과거에 구태한 그러한 마인드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얘기. 이게 지금 협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정이라는 거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행정. 기술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선수들, 퍼포먼스를 하는 선수들 말고 행정적인 부분은 뭐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각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 밑에서부터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거친 이런 사람들이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그 부처에서 그 윗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돼서 밑에서는 세부 업무를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협회라는 조직은 행정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위에 있고 밑에서는 또 그냥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이게 따로 놓으면서 상당히 지금 뭐한가 문제가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오랜 기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을 많이 보긴 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많아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운데 사실은 이번에 크린스만이 선임되고 아시안컵에서 실패하고 크린스만이 나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럼 이 순간 이미 대한축구협회는 적신호가 떠야 되거든. 아 이거 잘못됐고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 많다. 그럼 다음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꼈어야 되거든. 근데 다음 감독을 뽑는 과정도 그렇고 결국은 10년 만에 홍명보 감독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떠나오는 과정이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동의하고 지지해줘. 지금 우리 잘못한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얘기해. 지겨워. 그런 부분은 이미 뭐 다른 데서 방송에서도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딱 날아갈 부분은 딱 그겁니다.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고 팬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도 홍명보 감독이다. 이거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홍 감독이 안 한다고 했다. 그것도 일주일도 안 됐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인생 기술이사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말한 날 만났던 것 같아요. 7월 5일날 제 생일날 집에 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2-3시간 기다린 사람을 내칠 수 없어서 집에서 2-3시간 집 앞이라고 했나? 뭐 집에서 2-3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그때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결정하지 않고 일단 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다음 밤을 새서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날까지도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안 만난다고 했던 분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MIK 얘기하고 그거를 자기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실현하려면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2월부터 원치 않게 난도질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는 없고 홍명보는 없고 대한민국 축구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어떤 말을 했더라도 사실은 여론의 비난이나 이해를 받을 수는 없었겠지만 네. 뒤에 보신 분들은 뭐 홍페르시다. 내 안에 작은 내 안에서 뭐 어떤 그래, 거 나왔다 그래서 뭐 안에 나왔으니까 무언가 했지만 일어났다. 저는 왜 사적인 문제를 물론 이제 이거는 한국 축구의 시스템이지만 결정은 어쨌든 간에 내가 한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거를 자신이 옛날에 전무했을 때 같이 만들었던 시스템을 물론 그는 그 안에서 가장 큰 낙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뉴스만 봐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알고 있고 정혜성 위원장이 그만뒀을 때 자신도 대한축구협회 중에 수뇌부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 한국 축구를 위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물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축구 선수들 과거 10년 전과 달라진 부분 무엇인가랑 뭐 그걸 물어봤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지금 높은 레벨에 있는 선수들인데 거기에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들겠다. 이기적인 선수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본인이 해. 근데 마지막에 울산 팬들이 야유를 했다. 홍 감독에게 상당히 심한. 그랬더니 거기서는 너무 죄송하다 라고 상당히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해. 또 실언이 나왔지. 내가 그만둔 건 실수라는 실언까지 나왔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이기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선택하신 분이 어떻게 선수의 희생을 강요하느냐. 나이로 봐서도 69년생은 지금 감독으로 쳐도 평균 정도의 이제 나이지. 네. 그게 마지막 선택을 뭐 여기서 난 해야겠다. 아니 그 나이가 뭐 진짜 비엘사 감독 이상이 되면 지금 우루과이 감독하고 있지만 비엘사 감독이 몇 년생이 54년생인가 5년생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면 그러면 마지막 뭐 도전을 한번 뭐 이런 게 이기가 됐지만 사실은 나이로도 홍명보 감독은 지금 젊잖아 아직. 그죠. 기회가 많고 지금 지금 10년 정도 할 수 있는 10년이 뭐야? 넘게 뭐 지금 잘하기만 한다면. 요즘에 뭐 비엘사 감독도 그렇지만 많은 감독들 60대 후반까지도 감독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나이 많은 감독은 아니고 아직도 기회가 많고 근데 뭐 시기적으로 글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그런 선수한테는 그런 걸 강조한다면 감독으로서 지금 울산에서 이렇게 시즌 중에 그것도 말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뒤섞여 있으니까
아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당연하죠. 다 근데 그래요, 다. 그냥 대표팀 감독이 하고 싶구나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지. 아니,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갖다가 자꾸 두리뭉실 이 얘기 저 얘기 섞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러는 하려고 거야. 했더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의지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 대한축구협회 감독이라는 이 자리를 한 번 자기가 했지만 실패했고 사실 그때는 시점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는 비난을 여지가 추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될 것 같아. 그 난도질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나는 사실은 언제라도 오면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다. 근데 죄송하게도 내가 팀을 맡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도 근데 내가 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요. 그냥 내가 이랬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신을 이제 좀 세인트까지 가져가셔서 아니 누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임생 이사가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들 사이에 한 거고 아무도 지금 이거를 숭고한 희생이라거나 그래서 뭐 그 대표팀에 가서 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임되는 과정에서 그럴 만한 여지가 없으면 차라리 솔직했으면 그러니까 좋지 가장 않았을까. 좋은 건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난도질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물론 그게 개인 감정이기 때문에 뭐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당연히 뭐 그렇게 느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감독 후보 올라가서 난도질 당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감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서 지금 나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만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은 대한민국 축구 아니야? 그러니까 간혹 K리그 이제 1은 대한민국 축구 아니야? 거긴 뭐 J리그야? 그러니까 간혹 그런 직업 윤리에 대해서 선수들도 그러고 조금 이제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 내가 보면은. 그래서 축구라는 특히 대표팀 같은 경우는 공공재야. 공공재 성격이 있는 거라고. 태극기를 달고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지만 누차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태극기를 달고 스폰서도 없고 뭐 하고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인이야. 거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퍼포먼스를 하는 경기장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공인 그거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관객들이 있고 또 협회든 뭐든 이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는 또 국민 세금도 들어간다고 일정 부분 세금도 들어가고 또 나머지 금액 스폰서나 이런 수입은 공공재로서의 태극기를 활용한 브랜드 로열티로서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이나 또는 유튜버도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도 다 언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견제 기능을 하는 거야. 왜?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로서 공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하고 언론은 그런 순기능을 해줘야 마땅한 거고 지금 정부가 하는 역할도 그에 대해서 언론이 하는 뭐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거라고. 근데 가끔 보면 왜 우리 갖고 그래? 나오고 뭐라 그래? 내가 돈 받고 연봉 받고 뛰고 뭐 하고 하는 그리고 혹은 축구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거를 논리. 하나의 아니 이 산업을 자기들만의 산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말했던 그거잖아. 되게 숭고한 일이고 내가 대표팀 감독하는 거는 나를 희생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난도질 뭐하고 아니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공인으로서 다 직업 윤리로서 아니, 본인이 이 직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감독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가 이해가 된다니까. 그런 기분이었으니까 나는 이 감독 제의가 왔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고 감독직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감독은 해. 근데 나를 희생해. 이제 홍명보는 없대. 이게 대체 그러니까 뭐 규단 아니 이해가 되냐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제 홍 감독의 발언은 아마 한국 축구계에서 몇몇 회자되는 장면들이나 발언들이 있잖아요. 한 10년 뒤에 남을 거다. 남을 거야. 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홍 감독이 꼭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아니고 대구축구 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잖아요 지금.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고 홍 감독한테 그런 질문도 갔어요. 당신 전무 때 같이 만든 거 아니냐. 나는 내가 뽑혔으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말할 거 없고 나는 분명히 내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박주호 유튜브도 봤대요. 그리고 제가 취재해보면 주위에 축구인들이 우리도 그렇고 언론들이 그렇고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누가 허리만 딱
딱 잘라서 얘기해 줘. 한마디만 잘라서 한마디만 잘라서 얘기해 주는데 그분들 자기의 이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홍 감독이 정말 아무것도 안 봤을까? 그리고 자기가 비난도 했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일고의 뭐 이상함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저는 직업의식이 반대로 아니 그러면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쾌한 지점이 그거예요. 어쨌든 나의 욕망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마치 나는 정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난 정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진짜 한국 축구가 위기니까 그래 내가 큰 맘 먹고 한다. 맞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너무 불쾌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전에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거를 깔고 싶은 것 그러니까 같아. 내가 좀 열받는 게 그거야. 근데 그 정말 다 그래. 내가 진짜 화를 한마디만 할게. 공정하게 우리 바라는 건 그거야. 공정하게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그쵸. 연령몰 대표팀 감독 피라미드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조직을 바라고 있는 것 뿐이지. 네. 단지 다 마찬가지잖아. 뭐 그냥 우리가 뭐 누가 악이 있어서 지금 뭐 욕을 하나 그 사람이 범죄자라서 욕을 하나 아니잖아. 그냥 정말 우리 축구가 좋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현재는 지금 지도자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문화 자체가 한국 감독이 계속 그렇게 뭐 위에서 스타플레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려막는 것보다는 외국 감독이 와서 그런 과도기 단계를 조금 정리도 하는 느낌도 있고 영향도 주면서 그 단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난 생각을 하거든. 외국 감독이 지금 시점에 홍 감독도 엄밀히 얘기하면 뭐 진짜 김지훈 팀장이 뭐 보름 전에 그런 발표한 뭐 이런 거 철학에 따르면 우리 대표팀 모자란 부분 뭐 해갖고 본인도 면접 보고 프레젠테이션 다 해서 한국에 있는 다른 감독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다른 감독들보다 이정우 감독이 본다 뭐 누가 본다 똑같은 잣대에서 점수 매겨서 평가받아야 되는 감독이야. 홍 감독이 본인이 지금 제일 잘해서 잘하는 제일 진짜 최고의 감독이라서 국민들이 내가 그냥 나서면 당연히 오케이. 지금 그 수준인가? 절대 아니거든? 심지어 봐봐. 이임생 기술이사는 뭐 그 전에 2명을 만나고 박은호 감독도 만나고 왔다는데 박은호 감독은 뭐 50페이지 분량이 뭐 PPT 준비 다 했다며. 했다죠.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이임생 이사랑 뭐 MIK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뭐 우리 축구를 맡아주세요 해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 혼자서 감정적으로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러니까요. 결정을 하고 아니, 혼자서 고민하다가 오케이 아니, 이게 인생- 장난하는 거냐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넘어가보면 이임생 이사가 협회 정권을 봐서 독단적으로 했다 그래서 회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면 그건 사실은 모르겠고. 이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임생 이사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그러면 거고. 이제 임생 기술이사는 나가야죠. 저는 왜냐면 협회장이 있는데 한 조직에 수장이 있는데 수장을 그리고-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근데- 정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임생 기술이사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예를 들자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볼 거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2, 3일 동안 이야기 안 하고 있었으면은 물론 광주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이게 진짜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임생 기술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고 했을 때부터 시끄러웠고 하루 뒤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설명하는 자리에서 동문서답하고 그리고 말도 이상하게 하면서 의구심만 생기게 하고 제가 가장 큰 의구심이 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회장한테 정권을 받았다. 그래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내 독단으로 결정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독단으로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독단으로 결정하고 나서 회장한테 보고를 안 했대. 부회장한테 보고했대.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저는 이분들이 아휴 참. 이분들 인터뷰를 보면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그 강남스타일 얘기했던 클리스만 감독 선임 때 그때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맞아.
이분이 뭘 했다고? 저는 사실 임생 어. 기술이사 그 발표할 때 똑같이 느꼈어요. 아니 그거요. 그냥 이분도 이분은 그냥 내가 봤을 때 도구였어.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 도구였는데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 백슬이 나오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이 도구였던 뭐든 변명거리를 제대로 짜갖고 나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홍명보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아무 준비 안 되고 나왔고 대한축구협회 성명서 발표한 거 감정적인 성명서 나오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건 그런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되는 부분 그거 진짜 이해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K리그 1에서는 최근 2연패를 한 감독이니까 뭐 국내에서 찾아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했나보다 이해하자 하면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나 홍명보 감독이 왜 울산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는지에 대한 이유나 이런 거를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이해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다 자기 변명에 동문서답에 사람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싹 다 바뀌어야 돼. 회장은 아예 그런 거 근데- 했도 않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나 절대 변하지 않을 규칙이 모두를 바꿉니다. 사실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협회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맞아요. 이 조직을 바뀔 그건 맞아요. 수가 없어요. 협회장 포함해서지. 그렇죠. 근데 포함이 아니라 사람은- 근데 제일 1순위. 근데 이제 내가 요즘에 현실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협회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도 없어. 정비해보자고 하고 비난을 해서 지금 전광희를 꾸렸는데 전광희의 5개월이 구성으로 보거나 꾸린 사람의 의도로 보거나 결과물로 봤을 때 완벽한 실패작이잖아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는 거야. 지금 그 협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실무들을 계속 했잖아. 나는 그분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 회사로 치면 진급하듯이. 올라와서 그분들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적인 업무 있잖아. 그렇죠. 사실 이런 게 우리는 축구적인 거로만 생각하지만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밑에서 경험을 쌓았던 직원들이 그대로 진급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올라가서 하고 거기에 보조 형태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기술적인 부분이지 본인이 아는 거는 축구 기술적인 부분이잖아.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뭐 출장을 같이 이제 따라가서 보조 형태로 가서 같이 자문을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든 이런 걸 하는 게 난 지금 현실적인 거지. 근데 운영이 제가 옛날에 연맹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TSG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유로나 사실은 MIK도 중요하지만 사실 MIK도 좋게 보려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나온 시점이 되게 오묘해요. 그치. 그리고 등장이 거기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칼을 잡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만든 거 자체는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용맹하고 빠르게 주도하는 축구. 아니 오케이. 뭐 다 좋지 말들으면 되면. 근데 지금 TSG라던가 협회 기술위원들이 유로라든가 코파라든가 아주 중요한 대회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데 안 가. 협회에서 언제부턴가 정말 말씀하신 진짜 기술자들이 필요한 그거에 투자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맞아. 최근에 그리고 오히려 연맹도 협회도 경기 감독관이나 TSG 위원들이 물론 그분들 기술자긴 한데 현직에서 물러나면 바로 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가. 로열티가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난 이게 그냥 이해가 안 약간 가. 그런 느낌이에요. TSG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거든요. 감독이나 코치했던 유명한 분들, 선수 생활도 유명했고, 잘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나 코치 생활 나름 어떤 명성이 있으신 분들이 그 TSG를 많이 와요. 중대를 가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뭐 열심히 이제 하시긴 하는데 약간 그걸 보면서 약간 이거 근데 이분도 그냥 이거 자기 지금 일 없으니까 약간 소일거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얼굴 도장 찍는 거죠.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맞죠. 몇 번 네, 있어서 맞아요. 현장 중계할 모든 때 분들이 맞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제가 이제 현장 중계를 가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어떤 분은 이거 이제 경기를 보면서 어쨌든 TS는 계속 경기 보면서 계속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뭔가 인사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받은 적이 그런 있어요. 사람들이 많지. 그게 대부분. 정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못이 없어. 하라 그러니까 한 거야. 사실 하라 그러면서 안 하면 더 좋은데 아니 나는 어차피 다시 프로 갈 건데 목표가 TSG 위원으로 성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80년대 중반생들 이제 다 직장 없어요. 국가대표 다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의지는 넘치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엄정하게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나는 직을 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거기도 직업 윤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거 계약된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 못해. 프로팀으로. 자기가 감독하던 거 어떻게 바로 가. 근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마치 밥그릇 나눠주기처럼 하는데 사실 박주호 의원이 비판한 정강이에서 그런 의원들도 제가 이제 좀 많이 들어보면 그런 인식이 있어요. 한국 축구인들 중에 일부가 분노했던 건 그거야. 한국 감독 안 뽑고 그다는 거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우리 아니면 남으로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게 내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지금도 축구인들이 뭐 몇 사람이 하긴 했지만 오히려 또 조용해졌어. 얼마 전에 그 지도자 협의 그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도 맨 처음 말한 게 그거잖아. 뭐 20세 월드컵 그 준우승하고 그다음에 뭐 월드컵 16강 뭐 그러면서 이제 국내 감독들의 우승하면 이미 증명이 되었다. 나 그러니까 웃긴 너무 게 작은 비전이야. 그 MIK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한국형 축구, 한국에 맞는 축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물론 제도적으로 우린 군대 문제가 있고 막 있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 보면 뭐 한국형 축구, 한국에 맞는 축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선수들은 뭐 헌신하고 이러한 이제 멘탈리티적인 부분이지 뭐 이런 게 강하고 뭐 하는 막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형 또 최근에는 그런 거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한국에 맞는 지도자. 나는 되게 웃긴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좋은 그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제 거는 얘기도 그거예요. 인터내셔널하게 지금은 모든 축구들이 감독이 게임 플랜을 잘 짜고 한국형 축구가 아니고 좋은 축구를 하라는 거를 원하는 거야. 좋은 축구. 훌륭한 축구를 보여주는 게 기본이지. 거기에 한국에 맞는 축구 그런 맞아요. 게 어딨나? 맞아요. 나는 되게 웃긴 게 인정하더라도 한국에 맞는 축구를 한국 지도자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한국형 축구를 만들면 되잖아. 아니 나는 웃겨 죽겠어.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남미는 브라질은 브라질형 축구를 하나?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 보세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뭐하도 그렇고 걔네들은 콜롬비아 축구가 있나? 지금은 전 세계가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그런 경기를 앞둔 게임 플랜을 잘 짜고 뭐 난 좋아 뭐 빠르고 용맹하고 주도하는 축구를 한다? 좋아요. 좋지. 뭐 말은 좋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팀을 상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플랜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럼. 감독에 따라서 주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그 팀의 약점을 분석해서 들어가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경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앞선 라인에서 높은 하이라인에서의 압박을 추구해서 이 팀의 약점을 공략해도 되는 것이고 어떤 경기는 미들블럭에서 지역방어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을 추구하되 실리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 경기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경기마다 게임 플랜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그러니까 무조건 나볼 피아나 해야 되고 우린 무조건 변형 주도해서 스리백 해야 되고 나볼 피아나. 그러니까 나볼 피아나 안 하면 이제 큰일 나. 우리가 원하는 백스리도 해야 돼요. 그래. 지도자는 좋은 게임 플랜을 가지고 경기를 앞두고 좋은 축구로 좋은 결과를 내는 걸 원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요즘에 전 세계에 있는 협회들이 무슨 플랜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차라리 김지훈 팀장이 우리 축구가 월드컵 평균 팀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 그런 걸 사실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우리에 맞는 무슨 뭐 한국에서 그러면 뭐 한복 입고 뭐 축구할 거야? 이러면서 한국형 축구를 아니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서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북중미 월드컵 8강이 목표다 아니면 뭐 4강이 목표다 그렇게 세웠으면 그거에 맞춰서 적임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외국인이 어쩌고 뭐 우리 감독이 낫고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이 더 적임자면 외국인 하는 거고 정말 외국인 풀 중에 없으면 그래 한국인이 더 뛰어나면 한국인 감독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표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외국인만 찾는다 내국인만 찾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세상을 문제인 너무 거지.
이분법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고 2024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되니까 또 말이 쏙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같이 시스템을 얘기하다가 홍감독이 되니까 아니 뭐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람이 나쁘다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까 형이 얘기했잖아. 시스템을 왜 만들어? 사람은 바뀌고 늙고 실수할 맞아요. 수 있어. 그럼.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실수의 확률이 그럼.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심지어 감독은 어쨌든 뭐 자기가 만드는데 일조했던 시스템을 뭉개진 상태에서 그분이 뭉갠 건 아니죠 지금 뭉갠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일단 나의 목표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한국 축구를 희생하겠다는 목표를 이뤘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눈 감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 2014년이었으면 진짜 10년 전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근데 정몽규 회장 초기였죠. 딱 10년 네. 전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그냥 이거보다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누구도 뭐야 시스템으로 한다며 홍명보 아는데 홍명보 할아버지가 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게 되게 커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 이 축구파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이 임명이 됐고 홍명보 감독은 계속해서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좀 강하게 얘기하더구만.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인 거야.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그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홍명보 감독이 아까 지현이 형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 최종 후보에 들었던 최종 3인 중에 한 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두 사람처럼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진짜 준비를 해서 우리 내가 해야지. 대표팀 감독 맡으면 이렇게 축구할 거고 이런 스타일을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걸 했다 치면 그래. 뭐 공정한 면접이 되는 거지. 공정하네. 이거 청이가 얘기한 것도 비슷한 음. 거야. 지금 한국 감독, 외국 감독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죠. 근데 강력하게 부탁했다. 좋은 감독이 중요하고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 면접과 우리가 원하는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높이 받는 사람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다 맞는다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고 그 뽑을 수 있는 군을 거기에 조금 더 스카우팅 시스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많은 후보 12명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매일 온 사람 무슨 뭐 추천한 사람 몇 명 해갖고 이렇게 이름 써갖고 그러지 말고 보통 그런 시스템 진짜 제대로 들어가면 스카우팅 그 군 해가지고 100 몇십 명이 된다면서 감독이 보통 외국에 거기서 다 추리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작업이 했나? 그런 쪽으로는 투자도 안 하잖아. 전혀. 그러니까 추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굳이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공정하게 좋은 감독으로 특히 성인 대표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축구 문화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을 뽑는 걸 원하는 거지. 그게 국내 감독이나 외국 감독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국내 감독으로 무언가 영주 얘기대로 선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언가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조용히 좀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요즘에 저도 자꾸 얘기하고 화가 나지만 내가 말하고도 공허해지는 게 우리가 정말 바꿀 수가 있냐. 그게 그래, 제일 맞아. 큰 것 같아요. 아니, 맨날 되게- 축구 뒷담화에서만 이런 얘기하고.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 외부에 맞아요. 알려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정몽규 회장이 처음에 취임할 때 그거 있었거든요. 축구협회 예산을 그리고 내가 하는 두 배, 세 배로 세 배. 늘리겠다. 그때 자기가 3천억 그 얘기했거든요. 3천억짜리 규모의 단체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됐죠. 당연히 안 됐고. 크리스만에게 위약금 주느라고. 당연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에 한 10년 했으니까 같은 기간에 다른 축구 협회들 보면은 2배, 3배 큰 협회들이 많이 아니 있어. 일본만 봐요. 그리고 일본 제가 그 축구인들이 오히려 이게 작은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일본 축구 한국 축구 명예의 정당에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있는데 우리 7인밖에 지금 없고 심지어 그거 이제 선정 작업도 안 해. 왜냐면 정몽준 회장을 올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은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문제이. 일본 축구협회 명예의 전당에 가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근데 외국인이 많습니다. 일본 아시겠지만 우리는 야구의 나라나 축구의 나라 하면 사실 우린 비슷해. 국가대표 종목은 100% 축구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은 야구인데 야구요. 일본은
100% 야구에 야구죠. 나가요. 근데 야구는 일본은 축구가 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힘을 진짜 많이 빌렸습니다. 좋은 외국인들. 아직도 직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J리그 개청할 때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치림파지. 귀한 선수도 근데 있고. 이분들이 지금 일본 축구의 산업의 크기를 봐요. 나는 뭐 축구의 실력을 떠나서 산업의 크기라던가 종사자들의 숫자라던가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라던가 유의미한 산업적인 규모라던가 이거 다 일본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일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후보로서의 계속 내가 노파심에서 자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어서 돼야 된다. 한국 지도자가 이게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한테 가장 적합하고 대표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황선홍 감독 정말 안타깝다. 내 개인적으로 정말 나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저도 그래요. 황선홍 감독이 물론 전적인 책임이 져야겠죠. 감독이니까. 져야죠. 올림픽에 못 가서 지금 이 한국 축구가 입은 타격을 보면 몇백억대예요. 우리가 산업이 크지 않은데 몇백억대의 타격을 입었다. 근데 그럼 대표팀 감독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몰고 온 사람이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축구가 잘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축구를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엄청 잘 돼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뽑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아직도. 한국 축 그냥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모시는 보스냐 아니냐, 정몽규 회장이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형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아직도 1,800억대고 그 늘어난 대부분의 예산은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 얘기하면 제가 속이 터지는 게 파주 돈 비싼데 받는 거 맞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표팀 소집하면 어디서 자는 거지 아십니까? 호텔에서 잡니다. 호텔비만 몇 천만 원 나와요. 훈련장도 빌렸습니다. 근데 대표팀 하나만 있습니까? A 대표팀 20세, 17세, 13세 남녀 대표팀 다 있잖아요. 소집할 데가 없어. 이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이 와중에 그 여자 대표팀은 감독이 없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감독도 없고. 감독이 없고 A 매치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축구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막 새고 있어. 돈이 새고 있고 돈을 새고 있으면 돈을 막 안 새는 벌 돈을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죠? 견제하느라고 유튜브도 언론 기능을 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는 뭐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안 되지. 국민 세금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거고 우리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 돈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진짜 뭐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낸 세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그거를 돈을 잘 효율적으로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감독을 데려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협회는 협회가 근데 약간 뭐 다른 영역의 단체처럼 행동하거나 하는 거는 내가 되게 제일 화나는 일이고 특히 이제 감독 선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자기들만의 맞아요. 리그처럼 떠들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하는 것도 되게 보면은 맞아요. 웃기는 일인 네, 거지. 그러니까 뭐 아까도 찬우가 얘기했지만 홍명보 감독도 홍명보 감독 똑같은 잣대로 왜 면접을 면접 아니고 브리핑 안 하나?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자면 뽑히면 인정이라도 하지. 그부 몇 가지 팩트를 짚어드리면 진짜 그 전력강화위원 남은 분들도 나중에 진짜 통보 받은 거죠. 왜냐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그거 얘기를 했고 정말 실언 중에 실언이야. 독단적인 결정을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끌려 나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감히 네가 혼자 무슨 결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얘기할 수 그 있죠. 성명서에서는 면접 보지 않았다. 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뭔데. 근데 면접을 안 본 혼자 자체도 사실은 그게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그 절차적으로 상대가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임생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사가 협회 법무팀이랑 상의를 했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은 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은 이제 짝이 있었고 아마 정관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21년 연말에 개정되기 전에 이게 지현이 형이 얘기했잖아 그때. 그 전에는 전략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했었는데 정관 개정이 된 다음부터는 국가대표팀의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너네 조언 자문 다 했어. 받아들였어. 오케이 결정은 나. 이렇게 된 거라서 결정은 어차피 스냅으로 하게 돼 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신들의 축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분노를 하는 거고. 대한축구협회잖아요. 네, 당연하지. 니들 축구협회가 아니잖아. 그리고 회장님이나 수뇌부들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내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팀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지. 최악의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태극기 떼라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야 너네 태극기 떼고 호랑이 대표팀으로 따로 나가서 뭐 대회 나가든 말든. 어? 그러니까 저는 그 그렇게 축구가 해야지. 승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축구를 지금 좋아하는 거는 놀이고 이거 산업이라서 우리가 이거에 하는 건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 돈 벌자고 해는 마지막 제일 식단에는 아직도 희생과 뭔가 헌신과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직을 맡으면 희생과 헌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너무 산업적이지 않고 너무 2024년과 한국과 동떨어진 일들이 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진짜로 조금 어이가 없고 우리가 이 얘기를 내년에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 나는 20년 차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끝맺으면서 해보지만 형도 오래 보셨지만 나는 내가 경험한 축구협회가 이거 몇 번 얘기하겠는데 행정력으로서 최악이야. 2023년과 이 지금 이제 만 1년 1년 또 만 1년 동안에 보면 생각해보면 2000 한 5, 6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7년부터 요즘 이번에 하는 행동은 지금은 최악이야. 아니 그러니까 더 퇴보하는 저는 제가 본 행정력 중에 최악이고 형이 말씀하신 것도 더 퇴보했어. 기자회견도 이거 행정적으로 이분이 말을 못하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분들한테 답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야지. 답을 만들어줘. 원래 기자회견은 그게 의전이지. 짜고 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인간 이임생이 아니라 기술이사 이임생이 나가서 축구협회 축구협회를 이름으로 대변하는 얘기하는 입장으로서. 거니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말 잘하는 애를 옆에 붙여서 요 부분은 우리 담당 누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 법무팀이 나오던가. 어제 울산이 기자회견 짧았어요. 어제 나도 질문도 못하고 했는데 이정현 감독 때는 했지만 근데 울산은 필사적으로 이걸 막겠다는 의지가 구단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야. 왜 자기들이 버리는 일도 아니고 구단으로 옮겨 붙으면 큰일 나니까 정말 빡빡하게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울산도 피해자인데 울산이 더 그 준비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울산은 그거잖아요. 우리 단체는 해를 입으면 안 돼. 그게 정상적인- 우리는 지금 영업 중이거든. 왜냐면 그게 정상적인 조직의 판단이죠. 근데 어제 울산 팬들이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성숙했다는 게 뭐냐면 홍범도한테 그렇게 하면서도 거의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시는 분들은 쌍욕 안 하더라고. 없었고 두 번째 정말 그걸 불리해 생각하더라. 선수들이 오니까 나도 그거 봤어. 응원할 테니까 감독 가도 꼭 흔들리지 뛰어달라고. 말라고. 우리가 지지하겠다고. 그리고 김강국 대표이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감독 잘 뽑아주세요. 근데 이 울산 HD보다 행정력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정말 형 그렇게 뽑았고 했으면 내가 봤을 때 어디 축구협회 직원 와 있었어야 돼. 그치. 거기에 그래. 아니, 축구협회 케어해줘야 직원이 케어해줘야지. 케어를 해주거나 앞으로의 어. 이제 A 대표팀 감독이니까 그리고 계속 명감을 얘기합니다. 아직 협회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언제 오라고. 그럼 이건 웬 나이브함이야. 협회는 그러면 암만 안 하면은 진짜 8월까지 우리가 너희를 배려해 주겠어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야?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이거 한 20년 전 된 것 같은데 그 2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협회는 지금 거기 있지 말고 지금 위치에 있지 말고 강남으로 옮겨라. 강남으로 옮겨서 사람들 어떤 옷 입고 다니는지를 보고 그걸 좀 봐라. 한 20년 전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안에서는 진짜 바깥 세상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게 뭔 개소리야 저거는 뭐 어디 있던 말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장소가 진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근데 요즘에 와서 되게 많이 근데 드는 저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 우리 걸 봐라가 아니라 어쨌든 일은 벌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회장님한테 예스만 하시지 마시고 그게 더 좋은 길이라니까? 정말 회장님의 4선을 원해. 성공적인 4선을 원해. 지금보다는 더. 그러면 그분들은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아니다. 그냥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게 거짓말이 되잖아. 아 그런 거야? 아니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면 또 회장님이 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야 너 이제 안 되겠다. 가끔 이제 그냥 다 바꿔야 된다니까 사람을.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 너무 잘한다.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3차에선 힘들 거거든.